아, 금리 인하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연준이 금리 내리겠구나. 시장에서는 나쁜 악재죠. 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니까. 악재 지표인데 어떻게 받아들였다 시장은? 자, 갑시다. 미국 6월달 고용 뜯어보면 더 약했다. 연준 이달 말 논의 개시 후 9월 금리 인하. 정부 일자리 3분의 1 이상 차지. 우리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됐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실업률은 예상이 월가 예상치가 4%였는데 발표가 4.1 나왔어.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다? 기억나시는 분?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거. 실업률 4.1 살짝 올랐고 고용지표가 살짝 올랐어.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라 그럴까?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고용지표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주말에 흐르다가 월요일날 쇼스키지 나면서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국 증시랑 지금 비트코인이랑 같이 가지 않는다. 디커플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나스닥, S&P 500이랑 커플링이나 뭐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 어디랑 보셔야 된다? 우리 2주 전에 배웠던 거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디 시장이랑 비교해야 된다? 잔소리 컨텐츠? 매일 하는 게 잔소리인데 뭐 매일 하면 또 지겹지. 어디 시장이랑? 2000 기억 안 나세요? 2000쌀 말고 2000 러셀 2000 러셀 2000가 우리 시장에 지금 보셔야 된다. 러셀 2000은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시장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 얘네들만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이랑 비트코인 시장 보시는 게 아니라 러셀 2000 지수랑 보셔야 된다. 중소형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연준 9월달 금리 인하 전망치가 70%를 상회했다. 자, 고용지표를 제가 상세하게 봤더니 좋지도 안 좋지도 않아요.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게 20만 6천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9만 건이었어요. 그럼 월가 예상치보다 한 16,000건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살짝 늘었다는 건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4월달, 5월달 수정치도 상당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거를 낮췄다는 건 4, 5, 6 계속해서 고용지표가 꾸준히 빠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전년 대비 상승률, 임금 상승률 요것도 3% 계속해서 둔화되는 지표가 발표가 됐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만 6천 건 중에 정부가 신규 일자리 공급한 개수가 7만 개 가까이 됩니다. 7만 개.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13만 6천 개.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번에 20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정부가 공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공급해준 거 빼면은 고작 13만 6천 개밖에 안 됐다. 자, 그럼 볼게요. 정부가 7만 개를 공급을 해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공급을 안 해줬고 14만 6천 개가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연준은 지금 뭐를 해야 된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더 큰 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가 70%를 넘어버린 겁니다. 금리 인하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연준이 금리 내리겠구나. 시장에서는 나쁜 악재죠. 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니까 악재 지표인데 어떻게 받아들였다 시장은? 호재 지표로. 그러니까 악재 지표가 지금 호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고용 지표든 물가 지표든 시장이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인다.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정부가 일자리 증가한 그 신규 고용 그 수치가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가까이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고용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인위적으로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업률 역시도 3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실업률 이렇게 튀면은 당연히 금리 내려야겠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자, 하마스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 답변 기다리는 중. 긍정적인 기사가 또 한 가지 나왔는데 하마스랑 이스라엘 관련해서 또 휴전안 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거 가격이? 불안한 게 조금 해소가 됐어.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이면 휘발유 소비량도 많고 원유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의 그 에너지 이제 보관소 미리 한두 달 전에 지금 원유를 계속해서 끌어당겼었죠. 매입을 했었죠. 여름에 방출을 하려고 비축유를 계속해서 매입을 했었다는 거, 미국 정부가. 쌀 때 원유 가격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유가가 1% 상승해. 요거는 뭐 우리한테 좋지는 않겠죠. 근데 뭐 1% 가까이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자, 수요 약화 전망 틀렸다. 한 달 새 13% 오른 브렌트 90달러 찍나. 그래서 원유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장에 좋지 않겠죠, 당연히. 물가가 튄다는 건 금리 인하 못하겠다.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도 같은 거니까. 자, 돈 아껴 쓰는 정부가 최고. 신흥시장 투자 전력 바뀌었다. 자. 오늘 화면이 조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신흥시장 투자 전략 바뀌었다. 지금 신흥국가들이 보면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신흥국가들이. 최근에 아르헨티나 전기톱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출을 미친 듯이 줄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어. 재정개혁을 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티르키예, 이집트.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뭘까? 경제 위기.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이죠. 달러가 간당간당. 외환보유고의 외환이 간당간당. 아르헨티나, 티르키예, 이집트. 자기네 자국화폐 법정화 미친 듯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막 들쭉날쭉하죠. 그만큼 외환보유고량의 외환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들이 무너지고 하나둘씩 힘들어지면서 유럽이 금리를 내리고 선진국가들이 금리를 내려. 그럼 미국도 어떻게 돼야 될까? 미국도 우리 잘 나가니까 경제 좋으니까 금리 안 내릴 거야 라고 할 수 없다. 미국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신흥국가들이 내리고 투자 전략이 바뀌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다는 건 일본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린다는 건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리의 금 이어 깡통재료 주석에 돈다발 몰린다. 구리 가격이랑 금 가격이 살짝 지금 떨어졌죠. 니켈 가격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주석이 갑자기 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은 사실상 수요와 공급에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뭐 강산이 뭐 미얀마랑 뭐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호주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도 막 이제 이슈 군사 정권도 막 미얀마에서 막 지금 데모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막 휘청거리고 정권이 막 흔들리는데 당연히 채굴 못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 연동이 되어 있냐면은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얀마 정권이나 미얀마 국가가 막 불안하다. 그런 것들도 되겠지만은 그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자, 유럽도 극우 세력이 득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미국 대선도 트럼프가 이전보다 더 힘을 내고 곽강을 받기 시작하고 막 바이든이 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바이든의 이런 TV 대선 토론도 못했고 이런 것들 좀 악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떻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물가가 높고 왜 그랬어요? 금리가 높죠.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금리까지 높아.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유럽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요렇게 뭐 철강석이라던가 금을 캐는 뭐 광산이라던가 이러한 사업들 역시도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멈출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미얀마 뭐 정권이 문제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더 원론적으로 들어간다? 실물 경기가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프랑스 7월 7일 2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다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구글을 막았습니다. 구글을 막았고 지금 그 중도파랑 좌파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구글을 지금 막았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힘들어도 구구가 득세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손을 빨리 쓴 거죠. 손을 쓰면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구글을 막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 프랑스의 뭐 주가 상승에도 좀 견인을 했고 프랑스 국채 시장이 조금 안정화.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바지를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정치적 불안성, 채권 시장 흔들리는 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다. 우리 코인 시장도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프랑스 지금 그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지금 되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조 파업에도 삼성전자 장중 52주 최고가. 노조는 잘 모르겠어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크게 뭐 관심이 없고 저희는 뭐 이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올라서 돈만 벌면 되니까. 자,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콜옵션 8배 대박 터졌다. 지금 삼성전자 얼마인가요?
10만전자 앞두고 있죠. 88,000원 넘었고 9만원 아직 안 됐나? 뒤집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한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하반기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은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까? 한은에서는 지금 뭐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이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금리 인하. 한은에서 금리를 한 차례, 두 차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반가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어떻다? 9월달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나온다고 뭐 안 나오든 뭐 나오든 어찌 됐든 간에 9월 이전에 한국이 먼저 한 차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 점점 커지는 거겠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 오케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좋네? 괜찮네? 그러면 무역 수지도 괜찮겠네?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가 한 차례 빠르게 1회 금리 인하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한은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뭐 지금 7월 19일 이후로 이제 가상자산 보호법 실행되면은 한국 알트코인들 뭐 MM 기업들 들어와가지고 막 예전처럼 펌팅한다, 막 폭등시킨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우리 김치 코인들이 막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아무리 금리 인하 한 차례 하더라도. 대신 만약에 하반기에 연말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한국인들이 좋은 거. 삼성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삼성이 괜찮으면 한국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 이퀄 한국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히 우리가 삼성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국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 9월 이전으로. 그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다. 알트코인들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첫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추진. 근데 지금 현물 ETF 상장해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거지? 의미 없습니다, 사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요거 뭐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요게 어떤 거를 가져올 거냐면은 미국 현물 ETF에 있는 자산을 한국 시장으로 뺄 겁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 블랙록이 됐고 뭐 피델리티가 됐고 미국 현물 ETF에 우리 한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 그것도 기대는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은 외환 되게끔. 이게 현물 ETF 터져가지고 뭐 업비트 거래량이 뭐 뒤집어지잖아요. 한국이 비트코인 시장 영향력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석을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요거 터졌다 그러면, 한국에서 달러 외환 반출이 안 되게끔 묶어두는 거구나.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에 이어 미국 정부도 매도 비트코인 61,000달러. 지금 계속 독일 정부, 미국 정부 비트코인 던지고 있죠. 이게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자, 블랙록 토크나 펀드 운용자산 증가세 9억 달러. 자, 지금 보시면 블랙록 토크나 펀드가 운용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들펀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안 좋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 RWA 시장 그리고 블랙록이 운영하는 뭐 ETF라던가 아니면 비들펀드라던가 여기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아직 시즌 종료 안 끝났다. 우리 코인 시장 안 끝났다.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 아직 안 끝났어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지금 커뮤니티 비트코인 시즌 종료니 뭐니 막 떠들어대잖아 또 코리니 분들이 아직 종료 안 됐습니다 말씀드린 이유 뭐였죠? 이게 아직 안 죽었어. 주식시장 상승세 먹을 게 많다. 미국 증시가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아직 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꺾였습니다. 지금 이상한 게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는 계속해서 들어와 자금이. 이상하지 않나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걱정하실 필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ETF 유입세 143 유입세로 돌아왔죠. 7월 5일 유입세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 종료니 뭐니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으로 따지면 시즌 종료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7월 10일 중국 PPI 발표되고요. 11일 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하겠죠. 8, 9, 10, 11.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11일이면.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목요일날 9시 반에 발표되는 거. 근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1,
근데 여기서 3.2 조금 더 높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헤드라인 CPI.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근원 CPI. 근데 요것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것도 좋게 나올 걸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월 11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 12일날 PPI, 16일날 소매. 어떻게 보면 소매 판매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소비가 얼마나 꺾였는지. 이거 살짝 꺾여도 마이너스 떠도 괜찮을 겁니다. 소비가 꺾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거예요. 17일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 금리 결정하네요. 7월 18일. 7월 달에는 못 내리겠죠. 24일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 25일날 GDP 아마 속보치 발표될 겁니다. 1.4, 1점 중후반 나오겠죠. 초중반도 나올 수 있을 거고. 26일날 PC 이거 중요합니다. 요게 잘 나와야 9월달 금리 인하 가능하겠구나.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떨어질 걸로 봐요. 8월 1일날 연준 금리 결정 있으니까 이때 어떤 얘기들 하는지 지켜보자고요.